반갑습니다. 당신의 수능 웨이메이커 칸 선생입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점이 D-100은 이제 깨졌고요. 그리고 9평은 아직 보기 좀 전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수시 접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학생부는 어떻게든 뭐 좀 마무리를 잘 하고 있고 내신은 이미 끝이 났고 뭐 자소서는 좀 더 쓰셔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이 최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평이 되게 의미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평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최저고 정시고 안 하는 친구들, 그냥 수시 접수하고 끝날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나는 최저로 지금 내가 가진 스펙보다 좀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친구들은 반드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평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구평 등급을 보고 내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등급이 가늠자가 돼서 이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 그러면 얘를 그래 내가 생각했던 만큼 봤으면 소신껏 지원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면 와 그러면은 수능 날도 이렇게 못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지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평에 대해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보기 전에도 받게 되고요. 보고 나서도 받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내내 얘기했던 게 있어. 6평 볼 때도 제가 얘기했죠. 6평은 수능이 아니에요. 6평을 못 본다고, 6평을 잘 본다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9평을 예를 들어서 재수없는 소리지만 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9평을 조졌어요. 속된 말로. 망했어. 그러면 그게 수능 점수예요? 그 수능 점수 아니죠. 그게 내 수능 점수는 아니잖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점수에 맞춰서 학교 다 낮춰서 쓸 거예요? 그쵸? 아니지. 근데 마음은 아니라고 알면서도 찝찝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원래 평균 이 정도 등급이었어. 그리고 이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았어. 근데 9평을 이렇게 잘 봤네? 9평 갑자기 1111 떴어. 그러면 내가 원래 접수하려던 거에서 더 올려서 쓸 거예요? 수능도 그렇게 똑같이 잘 볼 거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9평을 이렇게 확 잘 보면 그게 수능 점수로 이어져서 나는 모든 학교를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알 수 없잖아. 9평을 잘 봤어도 수능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왜 반대는 또 찝찝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9평을 못 봐도 잘 볼 수 있고 9평을 잘 봐도 수능날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게 시험이에요. 자, 오늘의 1번 다시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9평은 뭐가 아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뭐 그냥 별로 흔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쭉쭉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최저를 맞추려고 지금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9평은 수능이 아닙니다. 못 봐도 잘 봐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놓치면 지금부터 해서 9평까지 멘탈이 계속 흔들릴 것이고 그 흔들린 멘탈은 결국 잡히지 않아서 수능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9평은 뭐예요?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라는 건 결국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9평은 뭐다? 수능에 대한 수능 미리 보기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쵸? 이거 하잖아요. 이거. 수능 미리 보기다. 먼저 보는 거예요. 평가원이 출제를 하는 시험이니까
그리고 수능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출제를 하는 시험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봐야겠다. 평가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면 그걸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수능 준비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평은 열심히만 보시고 좋은 문제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현재 내 상태를 진단하고 좀 더 이제 대비하는 전략적으로 쓰는 용도일 뿐인 겁니다. 됐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절대로 구평 때문에 흔들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영상을 찍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사실 두 번째 이야기로서 오늘 해야 되는 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거죠. 물론 보는 날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빨리 보는 친구들은 한 D-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90에서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능까지 이제 90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3개월이 이제 채 안 남은 시점이기는 한데 3개월이 뭐예요? 이제 2달 뭐 반 정도 남은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뭐 지금부터 해서 뭐 개념부터 해가지고 다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죠. 그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의 전체 수험 생활을 놓고 봤을 때는 벼락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벼락치기. 지금부터 우리는 수능까지 벼락치기를 하셔야 돼요. 수능까지. 왜? 왜 이 얘기를 이 시점에 하느냐? 자, 구평은 뭐라고요? 수능을 미리 보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면은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구평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당연히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구평에 대해서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수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벼락치기가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벼락치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내신 시험 보면서? 다 밤새서 했죠, 전날. 다 해봤죠. 그러면 이 벼락치기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몸으로 체화해서 깨닫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벼락치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없던 개념들을 막 쌓아가지고 원래 노베이스인데 갑자기 막 1, 2등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도 안 돼요. 이해되셨죠? 벼락치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건데 내가 공부한 것들이 분명한데도 생각이 안 나서 시험날 못 풀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속 내가 여태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명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벼락치기의 의의는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크잖아. 왜? 여만큼 공부했어. 여만큼 공부했어.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이거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좀 운이 좋으면 조금 더 잘 맞출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이 벼락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 공부했던 이 수준이 보장이 안 돼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에 본 게 기억이 나지 옛날에 본 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제 먹었던 점심의 메뉴는 조금 생각해보면 떠올릴 수 있어요. 어제 입었던 옷은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전 몇 월 며칠에 먹었던 점심 메뉴를 떠올리라고 하면 다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뭐 메인 메뉴 하나는 떠올리더라도 안 떠올리겠죠. 그렇죠? 이 옷도 패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게 만약에 수능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내가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게 벼락치기의 본질이며 의의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 왜?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억울하잖아. 못 써먹으면.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벼락치기도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벼락치기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자요. 첫 번째, 벼락치기를 하실 때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어예요. 어제 외운 단어
기억나죠? 1년 전에 외운 단어 기억 안 나요? 여러분이 단어를 얼만큼 외웠는지는 다 다를 겁니다. 뭐 1등급 친구들은 평균 이만큼, 5등급 친구들은 뭐 평균 뭐 요만큼 다 다르겠죠. 근데 더 많이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더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안 되니까. 최소한 뭐는 해줘야 돼? 지금까지 외웠던 걸 안 까먹긴 해줘야 돼. 언제? 수능날. 그러면 수능 전날까지 우린 이 단어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기준은 제가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지만 고단끝 기준으로 1에서 80강까지만 완벽하게 하고 계시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족하긴 하더라도 다른 독해력과 어떤 논리력 이런 것들 문풀 스킬을 활용해서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90점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 1등급이 아니고 절대평가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른 게 좀 조금만 잘 뒷받침해주면 2등급, 3등급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어휘로. 물론 안전하게 등급을 더 잘 받고 싶다. 단어 때문에 아예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120강까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선 제가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리는 게 1에서 80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1등급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1에서 10강 외우는데 그럼 뭐 더 외워야죠. 그거는 더 외워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외웠던 것들을 계속 복습해 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영역이에요. 비슷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더라도 얘네들은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풀 스킬이에요. 왜냐? 단독 상승을 지난달에 하신 친구들은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한 걸 들었을 거예요. 문제풀이는 뭐다? 습관의 영역이다. 얘는 습관이에요. 수능은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죠. 시간은 지에서 이렇게 막 똑딱똑딱 가고 있죠. 처음 보는 지문들이죠. 그리고 환경도 낯설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문제 맞기 시작하면 멘탈 터지죠. 머리 하얘지죠. 식은땀 나죠. 그 상황에서는 결국 뭐가 돼요? 아무것도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본능적으로 풀게 돼요. 그럼 뭐가 나와? 습관이 나오는 거야. 사실 문제풀이 스킬 자체를 배우는 건 하루 이틀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문풀 스킬 자체에 대한 건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다고 해서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부터 만약에 문풀을 배울 수 있다면 빨리 배워서 연습해라. 수능날 쓸 수 있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야? 얘를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뭘로 만든다? 습관화. 그래서 수능날 아무리 멘탈이 털리고 뭐가 되고 어렵더라도 그냥 내 습관이 정확한 문제풀이 스킬을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그거를 조금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실전 감각이 됩니다. 그게 실전 감각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걸 막 계속 붙잡아. 그래서 그 문제 푸는데 6분 걸렸어. 그리고 결국 찍었어. 6분이면 한 4문제, 5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잖아. 빠른 문제들은. 그러면 시간을 날린 거야, 안 날린 거야? 날린 거죠. 그러면 뒤에 가서 10분 남았습니다 할 때 한 페이지가 남아있겠죠. 그럼 그 문제를 또 풀 수 있어, 없어? 걔를 또 못 풀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실전력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미 6평에서 느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떨려가지고요. 긴장해가지고요. 다 못 풀었어요. 수능날은 극복을 하셔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트레이닝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실전적인 느낌들을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그때 이 문제풀이 스킬을 활용하고 이것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벼락치기의 본질, 얘네들의 본질은 뭐냐면요. 단어도 스킬도 실전 감각도 반복이에요. 그리고 반복을 통한 체화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체화. 수능날 기억날 수 있게. 이게 다예요. 뭐 이게 다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 수능에 대한 우리가 청사진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9평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9평에도 그대로 녹여보자라는 거예요.
9평에도 그대로 녹여보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 단어 같은 경우 고단끝이라고 얘기했고 이 고단끝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9월부터 A. 파이널 부제는 고도끝 2가 되겠죠. A. 파이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출문제 가지고서 실전 감각 같이 보면서 얘도 사실 더해지는 거거든. 시간에서 문제풀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실전 감각은 마지막에 우리가 최파가 있죠.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 얘를 통해서 또 20일 동안 학원에 모여서 매일 모여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 똑같이 재고 문제 풀고 이 연습을 들어가는 게 이제 수능에 대한 그림이거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축소해서 9평 대비도 해보자라는 거야. 지금 9평이 뭐 2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녹이면 이제 이쯤에는 9평이 되겠죠. 9평 대비를 하시게 되면 단어는 보세요. 지금까지 외운 단어만 하자는 거야. 그게 뭐 1에서 5강이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쭉쭉 다 외우시고요. 내가 뭐 1에서 40을 외웠다 아니면 80분까지 외웠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운 범위를 플랜을 세워서 계속 복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플랜은 당연히 담당 선생님하고 세우셔야겠죠. 각자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자. 그 다음에 문풀 스킬과 실전 감각에 대한 거는요. 제가 그래서 수능이다 파이널을 지금 촬영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형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전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당연히 수능 완성을 사용했죠. 이 마지막에 나온 책이니까. 그래서 이게 수능 완성이다. 수능 완성에는 유형편에서 퀄리티가 괜찮은 지문들과 문제들만 제가 선별해서 유형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오해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 모의고사로 풀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실전 점검까지 하고 그리고 당연히 해설 강의 들어있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유형편은 제가 또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비기너, 그러니까 쉬움, 이지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이 있겠죠. 아이, 뭐라고 쓰고 있니? 노멀 버전이 있겠죠. 그리고 하드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비기너, 베이직, 어드밴스드로 돼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5등급이든 7등급이든 다 들을 게 있어요. 하루에 30분씩만 저한테 투자하시면 유형에 대한 스킬도 배우고 그다음에 실전 오해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9평을 대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실력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9평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에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수능을 바라봐야 하며 수능을 바라볼 땐 이 벼락치기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앞으로 굉장히 매일매일 잡아주셔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 남은 한 열흘 동안 이 수능이다 파이널 한번 해보자. 이미 아마 시작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특히 저거 9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뭐 열흘, 일주일, 2주일 동안 저거 뭐 해가지고 뭐 도움이나 되겠냐? 안 되죠. 뭐가 없으면? 기본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만약에 이걸 다 듣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플랜이라고요? 남은 90일을 바라보고 만든 플랜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플랜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수능 남은 이 90일을 가지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은 90일을 어차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실 거고요. 시험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팩트예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인데 그럼 수능 공부도 안 할 거 아니야 앞으로. 못 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 수능날 11111 다 뜨고 표점도 엄청 빠바바박 높은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고작 요 뭐 90일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고1, 고2 아니 중3, 중2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겠죠.
그게 쌓여서 지금의 실력을 이미 다 만들어놨고 그걸 가지고 11111을 찍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걔네들이 이 남은 시점 동안에 공부를 안 할까요? 다 돼 있으니까? 아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들이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요. 모르는 것도 없고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요.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보다 하루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 공부 시간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왜? 이것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죠. 수능날 한 문제라도 안 틀리려고. 왜? 어차피 다 아는 문제거든. 근데 깜빡해서 그날 틀리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계속 복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보면 90일 갖고 뭘 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111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플랜은 아예 결이 달라요, 얘네랑. 내가 지금 영어 등급이 5등급인데 저는 수능날 2등급을 찍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절대 안 되죠. 아예 새로 짜야죠, 플랜을. 정말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DM 주시면 제가 다시 설계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셔야 된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평 잘 봐도 소용없고요.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이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나의 공부들을 어떻게든 더 활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수능날. 그리고 그거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어. 이거는 1등급부터 5등급, 7등급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1등급도요. 아니 저도요. 단어 공부 안 하면 까먹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매일 같이 이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문풀 스킬과 실전 감각은 같이 엮이는 영역이긴 한데 이거는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로서 하지 않으면 감각은 계속 떨어지고요. 습관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수능날은 아는 거지만 못 써먹게 되고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틀리게 될 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막아봅시다. 남은 90일 혹은 80일 동안. 그리고 그거를 9평을 대비해서 한 1, 2주 정도만 빡세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걸 하실 수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주를 내가 버티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남은 기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적은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임상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매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갈립니다. 알겠죠? 9평이 끝나면 또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방향은 여기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뭐 디테일한 차이는 좀 생길 수 있겠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9평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아셨죠? 잘 새겨 들으시고 필기 잘 하시고 이대로만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일단은 9평을 앞두고 있으니 이 수능이다 파이널 통해서 9평 대비 잘 하시고요. 저랑은 9평 총평에서 다시 볼 텐데 그때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은 후회 없이 치르고 딱 저랑 깔끔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